우리 몸속 시한폭탄, 식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의사 이선우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신압으로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당뇨병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마치 소리 없는 저격수처럼 다가와 우리 몸의 이곳저곳을 망가뜨립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며 발끝의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죠. 얼마 전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신 70대 후반의 박순자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젊을 적부터 즐겨 드셨던 달고 짠 음식들이 결국 어머님의 다리를 위협했고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삶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듯한 슬픔을 함께 느껴야 했죠. 또 다른 분은 70대 초반의 김철수 아버님이셨는데 망막 손상으로 인해 세상의 아름다운 빛깔을 점점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만약 식습관을 조금만 일찍 바꾸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위험한 식습관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이제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며 확인한,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달콤한 독배.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삼는 흰쌀밥이나 국수, 빵 같은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 관리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마치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잠깐, 혈당 지수, GI가 뭐냐고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혈당을 올리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포도당을 100점으로 봤을 때 55점 이하면 낮은 편, 70점 이상이면 높은 편으로 분류되죠. 그런데 흰쌀밥은 무려 80점 후반대, 밀가루 음식은 평균 80점대에 이릅니다. 이런 고혈당 지수 식품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인슐린을 쥐어짜내느라 금방 지쳐버립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췌장의 기능도 자연스레 떨어져서 젊을 때의 절반 수준밖에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는다면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제 환자였던 최영민, 67세, 씨는 평생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흰쌀밥 한 공기씩을 드셨습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10%를 훌쩍 넘었는데 정상 범위가 5.7%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아찔한 수치였죠.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단지 식탁 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놀랍게도 최영민 씨는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 반년 만에 당화혈색소를 7% 초반까지 낮추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운동량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밥상혁명을 통해 이룬 결과였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통곡물을 식단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들은 껍질의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사를 구성할 때 현미잡곡밥에 찐 고구마 작은 조각 하나,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유익균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통곡물 섭취가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고 하니 일석이조겠죠. 두 번째 경고, 생각보다 위험한 달콤한 음료들. 건강 음료의 배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몸에 좋은 거니까 하면서 무심코 마시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기운 있을 때 마시는 유자차, 소화 잘 되라고 마시는 매실액, 명절에 빠지지 않는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들이죠. 물론 이런 음료들이 가진 고유의 효능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단순당입니다. 유자차 한 잔에는 각설탕이 대여섯 개, 매실액 한 컵에는 거의 7개에 달하는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이 25g 미만인데 이런 음료 한두 잔만 마셔도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기기 십상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제 환자였던 오미선, 71세, 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오후에는 향긋한 유자차를 즐겨 드셨습니다. 당뇨 진단 이후에도 몸에 좋은 거니까 하며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죠. 하지만 유자차 한 잔을 마신 후 2시간 만에 혈당이 240mg, DL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상 식후 혈당 상한선이 140mg DL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였죠.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맹물이 심심하다면 구수한 보리차나 은은한 허브차, 캐모마일, 페퍼민트 등 가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계피차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맛이 정 그립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꿀을 쓰더라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약 2에서 3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경고, 무심코 집어드는 간식의 유혹. 작은 간식, 큰 혈당 변화. 출출할 때 생각나는 떡, 과일, 과자 같은 간식들. 많은 어르신들이 입이 심심할 때 가볍게 즐기시곤 합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라는 생각에 당뇨가 있어도 마음껏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나나나 포도 같은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도 있지만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생각보다 빠르게 올립니다. 바나나 한 개의 혈당 지수는 60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잘 익을수록 당도는 더 높아지죠. 포도 몇 알만 먹어도 혈당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 떡은 더 심각합니다. 가래떡의 혈당 지수는 80을 훌쩍 넘고 인절미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라 혈당 폭탄 수준이죠. 시중에 파는 과자류 대부분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데다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있어 당뇨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적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고혈당 간식들이 포만감을 오래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달콤함의 기분은 좋지만 금방 다시 배고파지고 혈당은 몇 시간 동안이나 높은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제 환자였던 한지수, 70세, 님은 과일은 자연에서 온 거니 괜찮다며 매일 포도 한 송이와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결국 망막혈관을 손상시켜 시력이 크게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간식 후 혈당은 늘 200mg DL을 훌쩍 넘기곤 했습니다. 현명한 간식 선택법. 그렇다면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한 줌의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또는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 스틱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지수님은 간식을 블루베리 약간과 아몬드 한 줌으로 바꾸고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8%에서 8.1%로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간식을 드실 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고, 과일은 식사 직후 소량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 후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것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경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의 함정. 뜨끈한 국물, 차가운 결과, 국밥, 찌개에 밥 말아 먹는 것, 설렁탕에 밥 한 공기 뚝딱. 생각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한국인의 대표 식사법이죠.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께는 이 따뜻한 한 그릇이 오히려 차가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밥이 국물에 풀어지면 제대로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소화 흡수가 빨라져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둘째, 대부분의 국물 요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과 때로는 기름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7080%가 들어있을 수 있고, 갈비탕이나 설렁탕 같은 고기 국물에는 동물성 지방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4배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염분, 고지방 국물을 자주 섭취한다면 그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씹는 즐거움을 되찾으세요. 음식을 충분히 오래 씹는 것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인슐린 분비를 돕는 호르몬, 인크레틴을 촉진하고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해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두세 숟가락 정도로 맛만 보세요. 밥은 국에 말지 말고 반찬과 함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혈당과 혈압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한 숟갈에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 번째 경고, 밤늦은 식사, 건강의 적신호. 야식, 달콤한 유혹 뒤의 그림자. 늦은 저녁 식사나 잠들기 전 야식은 당뇨 환자에게 독과 같습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혈당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수면 중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오전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저녁 8시가 넘어가면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되는 이유죠. 게다가 야식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높은 혈당이 밤새 혈관을 괴롭히며 합병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는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새벽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건강한 저녁을 위한 약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에서 7시 사이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세요. 셋째, 밤에 출출하다면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숙면을 유도해보세요. 이러한 식사 시간 조절만으로도 체중이 줄고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 원리를 적용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평균 2-3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 개선 효과를 보셨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사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해로운 식습관, 어떠셨나요?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접시 채우기 법칙.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해조류, 4분의 1은 단백질, 살코기, 생선, 두부,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 밥으로 채워보세요. 먹는 순서의 마법.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걷기, 짧은 산책이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혈당 지수 식품 선택, 현미, 귀리, 다양한 채소, 당 함량이 낮은 과일, 베리류 등을 가까이 하세요. 충분한 물 마시기,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은 혈당 조절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필요하다면 건강한 간식을 계획하여 혈당 변동을 줄이세요.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에서 6개월 안에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선물해 주세요.